여름철 자외선 차단, 과연 미용만의 문제인가? 네, 오늘 모자 쓰고 나왔지 모자 안 씁니다. 평소 그냥 뱉어요. 뭐 선크림이나 이런 거 안 바르세요? 생활 속 자외선이 우리의 피부 건강을 위협한다. 햇빛이 한여름에는 이거 반소면을 못 입는다니까. 반소면을 입으면은 햇빛이 따가워서 지금 팔이 따갑습니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자외선. 심한 경우 피부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데 그냥 군버섯이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아니 나도 군버섯이 했지. 그랬더니 뭐 이제 가서는 뭐 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많이 신경 쓰지요. 각종 알레르기와 습진, 주름, 일광 화상, 심지어 피부암에 이르기까지 우리 피부 건강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 피부의 적 자외선. 여름철에 자외선에 과다하게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물론 일광 화상도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축적된 자외선 노출이 나중에는 이제 피부암 발생이라든지 다른 분들에 비해서 혹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광노화, 노화 현상이 빨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할 방법은 없을까? 지금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건강주의보를 발령할 때다. 활기찬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로 덥죠.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 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기온 높죠. 습도 높고 거기에 자외선 지수까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굉장히 고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 여름에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기관이 어딜까요? 바로 피부입니다. 하루 종일 햇빛 받으면서 화상 입죠, 피부 노화 생기죠, 때로는 피부암까지 생깁니다. 또 쉴 새 없이 흐르는 땀,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그 혼자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무좀까지 오늘 우리 피부를 여름에 고생하는 피부를 달래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이 TV닥터 여름기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피부 질환이란 주제로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피부과 장민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박동원 선생님 보면은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예. 좋아요. 네. 정말 구릿빛 피부를 감사합니다. 갖고 계시는데 근데 궁금한 게요. 네. 태닝이 피부 건강에는 어떤 거예요? 해도 괜찮은 거예요? 태닝이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미용적으로 혹은 보여지는 면에서는 좋을 수는 있지만 네. 네. 그렇게 검게 만드는 과정에서 네. 자외선이 우리 피부 깊숙이 네. 영향을 줘서 네. 다른 부위나 다른 분에 비해서 광노화가 일찍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부과 의사들은 태닝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생님? 제가 그런 얘기 요즘 많이 듣는데 건강해 보이는데 늙어 보인대요. 아이, 동안이시면서. 어쨌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외선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 이 자외선이 피부 건강에 좋지 않은 건가요? 우리가 자외선 노출 후에 급성 반응이 이제 색깔 변화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네. 이러한 변화들이 지속되다 보면 광노화라든지 예. 피부암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해로운 작용만 생각하면 네. 안 되고요. 네. 햇볕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아. 이런 작용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자외선을 쬐게 되면 비타민 D 합성이 예. 늘어나서 우리 예. 몸에 건강에 도움을 주고 네. 또 질환에 따라서는 햇빛을 이용한 치료도 하고 있고요. 아. 또 우리가 이제 생체 시계 역할을 네. 하는 게 이 네. 자외선의 역할로 예. 우리 생체 리듬을 읽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광노화, 피부암까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자외선으로 인해서 피부암까지 걸릴 거라고는 생각을 사실은 잘 안 하시잖아요. 네. 보통 이제 피부 미용과 관련해서 뭐 기미나 주근깨 이 그렇죠.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미는 어떤 때 생기고 또 주근깨는 어떨 때 생기나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좌측에 있는 중기 환자는 백인이죠. 네. 하얀 피부. 그리고 주로 생기는 거는 이제 소화기 초기에 발생을 합니다. 네. 그에 반해서 기미는 네. 우리와 같이 이제 노란 피부 음. 그런 쪽에서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사실 두 질환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네. 주근깨 같은 경우에 개수는 굉장히 많지만 음. 실제로 우리가 숫자를 세려고 하면 셀 수가 있습니다. 아, 마치 점처럼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주근깨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네. 기미는 서로 뭉쳐져서 색깔이 변화가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개수를 세려고 하면 사실 세기가 조금 힘들죠. 아, 예. 그러니까 약간 물론 얼룩처럼 보이는 그렇죠, 거군요. 맞습니다. 음.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네. 두 질환 다 이제 자외선 노출로 악화 내지는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색소성 질환입니다. 일단 제 눈에는 주근깨가 예쁘네요. 그분이 더 예쁘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기로 기미하면 임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아. 실제로 임신이 기미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실제로 보면 임신하셨다고 해서 다 기미가 걸리진 않지만 네. 임신하신 경우에 한 10에서 15% 그리고 이제 경구 피임약 같은 네. 경우에는 한 20%까지도 기미 발생 많이 보고가 생기네요. 있거든요. 꽤 많네요. 결국 이제 여성 호르몬이 관련 있다는 네. 얘기죠.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가 폐경이 되면 흔히들 기미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여성 호르몬이 감소에 의해서 예. 이제 좋아지는 게 아닌가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주근깨랑 기미 얘기 나오니까 전 궁금한 게 또 예. 검버섯이 생각이 나요. 있죠. 이 검버섯은 색소 침착 때문인 건가요? 왜 생기는 건가요? 버섯 역시 네. 햇빛 노출 부위랑 관련이 굉장히 많고요. 아. 왼쪽 같은 경우에는 손등에 나와 있는데 평평한 형태의 검버섯입니다. 예. 주로 햇빛 노출 부위에 생긴다고 해서 네. 일광 흑색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40, 50대에 시작해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노인 흑색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환자분 오셨을 때는 일광 흑색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노인이란 말 들어가면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나쁘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튀어나온 검버섯입니다. 예. 네. 자세히 보시면 약간 돌출돼 있는 형태고요. 아, 처음에는 약간 매끄럽기도 하고 네. 또 사마귀처럼 나오기도 하지만 진행이 되면 이제 좀 더 색도 진해지고 예. 또 약간 기름기가 있는 예. 그런 형태로 변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기미나 주근깨, 검버섯이 화장으로도 잘 가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네.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예. 질환들이기 때문에 네.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하지만 우리가 예방한다고 해서 이미 생겨난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생겨난 거는 우리가 예. 시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레이저 시술로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주근깨 같은 경우에 이제 멜라닌만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네. 치료가 가능하고요. 음. 기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멜라닌 합성도 꽤 증가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국소 도포제라든지 이온 용동법을 이용해서 그런 멜라닌 합성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일광 흑색점 네. 네. 지루각각증은 예. 레이저로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아, 쉽게 제거가 예, 가능해요? 맞습니다. 예, 오, 다행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행이네요. 여러분들 두드러기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러니까 음식 뭐 드시면 두드러기가 이렇게 막 생기거나 아니면 네. 금속 같은 거 이렇게 닿는 부위에 보통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시죠. 두드러기 생기시는 분이 있을 텐데 햇빛에도 두드러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건 햇빛 두드러기라고 부르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뭐 일광 두드러기라 얘기를 하고요. 예. 이런 종류가 이제 햇볕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 그래서 예. 광과민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가려움증이 동반되면서 뭐 물집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두드러기 형태도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 이제 물집이 터져서 궤양도 형성하고 오. 또 흉도 지게 하는 예. 그런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7, 8월 자외선 지수가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철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떼약볕에 내리쬐는 부산 근교의 어느 농가. 이동복 할아버지와 공복생 할머니는 이곳에서 수십 년째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오랜 세월 농사를 지어온 할머니의 거친 손등 위로 햇볕에 까맣게 그을린 피부가 보는 이의 마음을 짠하게 만든다. 긴팔 입으셨네요. 예? 긴팔 입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긴팔 예. 이제 여기 이런데 진드기라든지 또 햇볕에 너무 이래 가면 피부가 그해서 그래 더워도 일부러 이래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요. 햇빛 때문에. 예.
얼마나 나날이 꼽아놓이 뭐 더워가지고. 어머님은 농사 지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평생토로 일이 한다 이게. 대략 몇 년 정도? 내년이 지금 82년인데 82년도 안에 뭐 70년은 안 되겠네. 내 오늘 모자 쓰고 나왔지 모자 안 씁니다. 평생 그냥 뱉어. 뭐 선크림이나 이런 거 안 바르세요? 안 바릅니다. 평생 이거는 안 바르. 왜요? 그거 바르고 일하러 댕기면 뭐 일을 하지 마지 말라고 일하노. 이 한 보이소. 일로 온 장마예요. 내 손못이 구경함 할란겨. 일로만 해가 이마이 티 나가. 평생 자외선 차단제는커녕 모자도 쓰지 않고 농사일을 해왔다는 공복생 할머니. 강한 자외선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농사를 지어온 할머니의 피부에 많은 흔적을 남겼다. 7월의 뙤약볕 아래 자외선의 무방비 상태로 일하시는 할머니의 피부는 과연 무사한 걸까? 평생 자식들을 키우느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생한 흔적은 피부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얼굴은 그래. 평소에 뭐 바르고 이런 거 잘 안 하시지? 전혀 안 하시지? 무엇인데 안 발리. 아니 이 사람도 아주 좋으시고 한데 이제 여기 이제 금버섯이 좀 와 있네, 그지? 금버섯이. 그 일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평생을 내가 일을 요런 데도 보면 이 햇빛을 많이 보신 거 아닙니까? 그지? 장갑을 안 끼게 되면 그지? 그대로 여기 이제 피부가 내가 이제 이 손을까 해가지고 자식 아들 딸 오남매다 공부 다 오남매, 아이고 욕 보셨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나. 그렇다면 과연 할머니의 피부 건강은 어떨지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피부 검사를 실시해봤다. 피부 노화 검사 결과 오랜 시간 자외선에 노출된 채 일을 해온 할머니의 얼굴에서 심각한 색소 침착과 주름이 발견됐다. 이제 전형적인 광노화죠. 그 이제 햇빛을 많이 봐서 전혀 뭐 자외선 차단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셨다니까 그래서 생기는 광노화입니다. 그래서 피부도 거칠어지고 주름이 많이 생기고 또 색소도 와 있고 탄력도 떨어지고 하는 전형적인 광노화에 의한 피부 노화 현상입니다. 하루 종일 자외선에 노출된 채 일을 하는 직업 중에서 특히 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하루 반나절 이상을 자외선에 노출된 채 일을 하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치명적이다. 운전석 옆으로 난 창을 통해 강한 자외선이 투과돼 짧은 소매 옷을 입으면 금세 팔이 그을고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심한 경우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버스 운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년 됐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운전하시나요? 하루에 오전에는 도박이 하니까 6시간, 오후에는 12시간씩. 근데 운전하시면은 밝은 낮이나 여름철에 눈도 많이 부시고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많이 타실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문을 열어놔도 이게 칸막이 이겠지. 선팅 이쪽에는 없거든요. 선팅해도 햇빛 많이 들어옵니다. 뭐 선글라스나 선크림 이런 거 사용하세요? 안 그래 선크림 안 하고요. 이거만 안경만 문을 부시니까 햇빛이 한여름에는 이거 반소면을 못 입는다니까. 반소면을 입으면은 햇빛이 따가웠어요. 이게 팔이 따갑습니다. 아, 그래서 긴팔 입으시는 예, 거예요? 그래 보통 기사들 보면 긴팔 다 입었습니다. 짧은 파면 이제 햇빛 해가고 따가봐요. 집에 가면은 낮에 밤에 이제 식기를 못해 따가봤어요. 그의 두 손등은 자외선을 심하게 받은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정도다. 이 밖에도 자외선은 피부 건강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월별 자외선 지수를 집계한 결과 매우 높음과 위험에 해당하는 날은 1년 중 7월과 8월에 가장 많았다. 이렇게 자외선이 강해지면 또 다른 질환으로 피부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른바 광과민 질환이다.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햇빛에만 나가면 유독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고 수포나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증상이 바로 광과민 질환이다. 해변에 나와 햇빛을 즐기는 사람들의 구릿빛 피부는 건강미를 자랑해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태닝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럴 때 햇빛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21살의 이석진 씨. 그는 여름에 잠시 해변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금세 붉게 부풀고 가려움에 시달린다. 이제 팔이나 얼굴 쪽에 노출되는 부위 많고 목 부분이라던가 자주 나타나고 제일 심한 건 지금 다리 이쪽이 제일 빨리 나타나고 제일 반응이 심한데 근데 갑자기 이게 천천히 올라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있다가 확 간지러움이 동반되면서 올라오는 거라서 햇빛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이석진 씨. 병원을 찾아 현재 피부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광 테스트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뜻밖의 자외선에는 별 반응이 없자 이번에는 가시광선을 쏘아봤다. 그러자 잠시 후 과시광선을 쬐는 부분이 붉게 부푸는 광과민 질환 증상을 보였다. 과시광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과 관계가 있고 피부에는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이전에는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색깔도 그러니까 색소 침착도 일으킬 수도 있고 이제 질환에 따라서는 또 과시광선 영역대에 또 반응을 보이는 피부 질환도 있습니다. 좀 전 환자처럼 일광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과시광선 영역대에 피부 반응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볼 수가 있죠. 경기도 안산에 사는 76살 김자목 씨. 그녀는 3달 전 얼굴에서 검버섯을 발견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지켜보니 이상하게 다른 검버섯과 생김새가 조금 달랐다. 자꾸 이게 부풀어 올라가더라고요. 부풀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것 같아. 병원에 갔더니 가운데 부분을 떼어내 조직 검사를 하자고 했다. 결과는 피부암이었다. 그냥 군버섯이 그렇게 된 거라고 그냥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나도 군버섯이니 했지. 그랬더니 뭐 이제 가서는 뭐 암이니 어쩌니 그러니까 괜히 많이 신경 쓰지요. 피부암은 그 생김새가 점이나 검버섯과 비슷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피부암 초기에는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부위가 커지면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자외선에 한두 번 노출로서 피부암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누적된 자외선 노출이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자체도 노인화,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수명이 길다 보니까 따라서 자외선에 노출되는 그 기간 또한 연장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열려 있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 자외선뿐 아니라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의 영향으로 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좀 환자다. 한종덕 씨는 현재 10여 년째 무좀과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여름이 돼 날씨가 조금만 습해지면 무좀이 나았다 싶다가도 곧 다시 재발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무좀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진균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도구를 이용해 환부를 긁어내 정확하게 어떤 균인지 알아낸 후 그에 맞는 정확한 처방을 내린다. 근데 이 발가락 사이사이가 전부 다 막 헐어가지고 막 가렵고 그랬죠. 가렵고. 예. 이게 나중에 이제 좀 붓고 그래까지 되었었어요. 종류에 따라 각질과 습진을 일으키기도 하고 전염성이 강해 신체 곳곳으로 번질 수도 있는 무좀균. 손발톱에 무좀이 생길 경우 황백색으로 변하고 광택이 사라지면서 끝부분이 쉽게 부스러진다. 완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데 초기에는 연고를 바르거나 의사의 처방약을 함께 복용한다. 또 발가락 사이사이에 땀이 차지 않도록 귀가 후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건조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면 소재로 된 발가락 양말을 신거나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여름철 피할 수 없는 피부의 적 자외선. 이제 그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물론 이 자외선이 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일단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그 실제 조사 결과에도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직업적으로 자외선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 그 네. 비행기 조종사, 네. 농부 이런 분들 피부암 실제로 많이 생긴다고 하고요. 또 인공 선탠 많이 하시는 분들도 피부암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교수님 정말 자외선이 나쁜 건가 봐요. 그걸 설명해드리는 예. 네. 좀 재미나는 예. 사진이 있어서 좀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쌍둥이인가요, 이 두 분은? 아닙니다. 네. 같은 분이신데 예. 네. 25년 동안 이제 운전기사로 일하셨던 분인데 예. 흉터 같은 게 생겨 있네요. 오른쪽에 그죠? 예, 자세히 보시면 예. 왼쪽이 오른쪽에 비해서 기름이 깊고 네. 또 탄력도 떨어져 있는 예. 그런 형태를 네. 보이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네. 앞유리창은 뭐 전체적으로 다 받는 거지만 네. 옆에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보통 운전기사분들 보면 또 옆에 창문 많이 열고 아. 운전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렇죠. 팔도 내놓고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자외선 A나 또 일부 자외선 B가 네. 이런 광노화를 일으킬 음. 수 있는 거죠. 한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햇빛을 받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쪽만 광노화가 이렇게 오신 거군요. 예. 앞서 그 운전기사님 저희 화면에서도 보여드렸어요. 이 예. 양쪽 팔 색깔이 다르시더라고요. 네, 네. 정말 이 피부 노화에 있어서 음. 자외선은 정말 최악이네요. 예. 여러분 또 신기한 사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시죠. 이승환 씨, 김태원 씨, 네. 김혜수 씨, 김상호 씨, 김윤아 씨, 정만식 씨, 예. 원빈 씨, 박휘순 씨 이렇게 두 분씩 저희들이 짝을 지어놨는데 이 두 분은 부자 관계가 아니고요, 여러분. 부녀 관계도 아닙니다.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화하면 항상 이승환 씨가 등장하더라고요. 도대체 이승환 씨는 뭘 잘해서 저렇게 동안을 유지를 하시는 거고 김태원 씨는 뭘 잘못하신 걸까요, 교수님? 저도 이제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재미나는데요. 네. 김혜수 씨하고 김상호 씨 보시면 네. 김혜수 씨는 주로 이제 실내에서 뭐 우아하게 있는 그런 역할 많이 맡으시고 김상호 씨는 보면 주로 밖에서 네. 뭐 야외 활동 많이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맡으시더라고요. 막 어디까지 그런 산에서. 그것 예. 때문인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고 네. 깊은 주름이 생기는 거를 예. 광노화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광노화는 일회성으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자외선 영향을 받은 피부 변화들이 축적돼서 생기는 현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조명 아래에 있는데 이 조명에서도 자외선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형광등 아래도 자외선이 사실은 나오긴 나옵니다. 피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제대로 좀 피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제 모자 같은 경우에는 챙이 네. 넓은 걸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앞면뿐만 아니라 뒤에 목 부위도 네. 차단할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야구 모자 같은 경우에는 네. 바람직하지는 않죠. 양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두운 색깔이 좋습니다. 밝은 게 어두운 화사해 색이요? 보이고 그래요? 좋긴 한데 네. 왜냐하면 이제 밝은 색은 네. 빛을 반사를 합니다. 예. 그 반사됐던 빛이 다시 피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선크림, 예. 선크림을 사용을 하면 예. 적절히 사용하면 음. 우리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합니다. 예. 네, 지금 자외선 차단제 언급을 해주시면서 예. 적절히 사용하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네.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교수님 지금 네. 가지고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평소에 쓰는 방법대로 한번 써볼 테니까 잘 쓰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 실제로 써보시는 거예요? 예, 제가 네네. 뭐 저 쓰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그냥 짜서 메이크업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위에 발라야죠. 할 수 없죠.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네. 예뻐져라, 예뻐져라. 이제 그걸 다 예뻐져라. 이제 펼쳐서 바르시는 거죠?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바르시죠. 자, 교수님 됐죠? 예. 됐나요? 지금 훌륭하죠? 자외선 차단되는 건가요? 이제 펴서 바르신 거는 참 잘하신 것 같은데 네. 양이 중요합니다. 양이요? 예. 네. 양은 보통 이제 얼굴 전체 같으면 500원 동전 정도. 예? 앞서 그렇게 많이요? 뭐 잠시 보니까 네. 그거보다 한 반 정도만 바르신 것 같은데 예. 아, 지금은 반 정도만 발랐다. 예.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원 동전 크기 이상. 네. 그다음 전신에 바를 때는 이제 손바닥 반 정도. 네. 2-3시간 단위로 해서 덧발라주는 게 필요하고요. 네. 문제는 이제 간혹 이런 자외선 차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분을 넣다 보면 네.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 후에는 반드시 잘 세안을 해서 네. 잔류되는 그런 물질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자외선 차단제 숫자요, SPF 전 이거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높다는 건 아는데 네. PA하고 이거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이건 교수님 뭔가요?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효과를 A에 나타내는 대한 거예요. 아, 표시는 등급 표시를 한우처럼 플러스 표시를 합니다. 그렇죠. 쉽네요, 쉽네. 1 플러스, 2 플러스, 네. 뭐 3 플러스 이런 식으로 네, 네. 표현을 하고 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정도 같으면 자외선 차단 지수 SPF는 한 15 정도, 네. PA는 거기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2 플러스 정도 발라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래도 좀 미용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이제는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피부과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손에 점이 생겨서 오셨대요. 그러니까 골프를 열심히 잘 치시는 분인데 골프 이렇게 손잡이 잡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거슬리니까 이거 좀 빼달라고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모양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악성 흑색종이 나왔다. 여러분들도 아마 내 몸에 있는 점이 설마 피부암일 수 있을까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텐데 네. 딱 이렇게 봐서 요거는 점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다. 피부암일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 좀 없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색소성 질환이 피부암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일반인이 구분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규칙이 있습니다. 네네. 영어 철자의 앞자를 따서 네. A, B, C, D, E 예. 규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A는 대칭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위에 보시면 양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좌우 상하를 네. 이렇게 겹쳐봤을 때 네. 불규칙하지가 않죠. 예. 근데 밑에 악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네. 좌우 상하를 겹쳤을 때 포개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칭적이지 않는 거죠. 네. 네. 두 번째는 B, 이제 보더, 경계부로 얘기를 하는데 네. 위에 거는 이제 양성인 경우는 매끄럽죠. 그렇죠. 하지만 밑에 있는 악성 같은 경우에는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불규칙한 이런 경계 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C는 이제 색깔을 나타내고요. 네. 위에 같이 이제 한 가지 색깔이 아니고 악성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색깔 예.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색깔을 띱니다. 예. 이제 D는 다이아미터라 해서 이제 직경을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연필의 뒤에 고무 있죠. 그 정도 크기. 그게 한 6mm 정도 되는데. 뒤에 붙은 네. 고무 지우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크기가 되면 또 악성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는 이제 전개되는 양상을 예.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기존에 있던 점이 갑자기 크기가 커진다든지 모양이 변한다든지 색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위에 피가 나거나 아프거나 예. 또 주위에 여러 가지 위성 병소가 생길 때는 예. 또 암으로 생각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A, B, C, D, E 규칙은 네. 특히 악성 흑색종에 해당되는 규칙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네. 양성에 비해서 악성은 좀 크고 지저분하고 뭔가 색깔도 균일하지 않고 모양이 불규칙. 빨리 자라고 네. 뭐 이런 특징들이 있네요. 피부암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던데요. 사람들이 주로 잘 걸리는 피부암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제일 흔한 형태는 이제 기저세포암 왼쪽 위에 있는 형태고요. 이제 평평상피암 형태도 있고 앞서 얘기한 이제 까맣게 보이는 이제 악성 흑색종은 예. 네. 이렇게 평평한 형태도 있고 예. 울퉁불퉁 이렇게 올라온 형태도 있습니다. 한국인 같은 경우에 네.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 악성 흑색종이 예. 말단 부위에 잘 생깁니다. 말단 부위라 하면 손끝, 손이요. 발끝, 네. 뭐 발바닥 그런 부위에 잘 생기는 거죠. 다른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완치율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악성 흑색종 같은 경우는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던데 얼마나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악성 흑색종이 네. 여러 장기에 퍼져 있을 때는 네. 5년 생존율이 9% 미만으로 확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예. 피부암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요. 어떻게든 좀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악성 흑색종이라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되면 완치가 가능한 건가요? 예, 우리가 이제 피부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내부 장기에 생기는 암과 달리 피부암은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고요. 예. 이제 피부암 종류에 따라서는
뭐 바르는 거 가지고도 치료가 가능하고 네.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외과적인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악성 흑색종은 사실 좀 더 수술이나 이런 게 좀 주의 깊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전문 기관에서 시술을 받는 게 필요하고요. 네. 기저세포암이나 장피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로서 완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손발 끝에 생긴 최근에 생긴 그 점이 사실은 점이 아닐 가능성도 여러분 있습니다. 무섭게 왜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그냥 피부과 가서 한번 피부과 선생님에게 보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네. 구별하실 수 있으니까 피부과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자외선도 참 문제지만 여름에는 이 습도 관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무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이제 세상에서 무좀은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점점 살기가 좋아지니까 있으셨군요. 그때 고생했었어요. 교수님, 무좀은 왜 줄어들지 않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제 적절한 우리가 옳은 치료가 안 된 경우, 그러니까 결국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요. 네. 대표적인 게 치료 기간을 옳게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국소적으로 네. 바른 제품 사용할 때 네. 한 4에서 6주 이상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예. 보통 한 1, 2주 바르시면 뭐 가려움증도 좋아지고 증상도 좋아지니까 네.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또 있고 두 네. 번째는 가족끼리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좋아졌는데 네. 혹시 저희 집에 있는 뭐 와이프나 어머님이나 네. 있으시면 또 받게 되는 거죠. 아. 서로 주고받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치료가 잘 안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좀이 다 똑같은 줄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가려워야 무좀인 줄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무좀이 얼마나 다양한지 교수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생기는 이제 발을 중심으로 네.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네. 화면 보시면 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두꺼워져서 예.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끓으면 하얀 가루가 나오는 예. 그런 형태의 각화형 무좀. 두 번째는 이제 물집 형태입니다. 예. 네. 조그마한 물집이 예. 발 측면이나 이제 발바닥에 생기면서 예. 이때는 생길 때 굉장히 가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발가락 사이에 예. 생기는 경우입니다. 저게 제일 흔한- 많죠. 예, 맞습니다. 네. 한 50% 정도 예. 여기에 해당되는데 사진상에는 이제 심한 분을 하다 보니까 예. 앞쪽으로 돼 있지만 대부분은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에 예. 제일 많이 생깁니다. 네, 이유는 두 발가락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예. 온도도 높아지고 습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죠. 제가 아는 질병 중에 제일 민간요법 많은 거 제가 보기에는 무좀 같거든요. 뭐 식초 갖고 어떻게 하시는 분, 목초액 어떻게 하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악화돼서 교수님한테 오시는 분들도 많죠. 예, 맞습니다.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예. 식초에 뭐 종로안 타가지고 많아요, 예, 많아요. 그렇게 네, 오시는 네. 경우가 많은데 식초는 뭐 산성이거든요. 네. 부식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무정균이 사실 제일 많은 부위가 각질 부위이기는 합니다. 네. 이제 그런 걸 바르고 나서 그 홀라당 벗겨내니까 네. 일시적인 이제 효과를 보실 수는 있지만 무정균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공을 따라서 더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다가는 오히려 화상을 입을 수가 있죠. 산성에 있던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빈대 잡으려다가 뭐 초가 산다는 그렇죠. 표현다는 네. 그런 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무좀균을 뿌리 뽑긴 뿌리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항진균제를 사용을 하는데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발라서 하는 항진균제도 있고 네. 먹어서 먹는 항진균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무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같이 사용하면 도움 되겠지만 네. 뭐 바르는 거 기준으로 해서 한 4에서 6주 정도 네. 발라도 뭐 효과는 있지만 손발톱 무정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그냥 네. 먹는 네. 항진균제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완치가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피부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여름철에는 이 지치고 민감한 피부를 위해서 물론 바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여러분 피부에 양보하지 마세요. 드세요. 오늘은 피부 건강에 좋은 음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닥터의 밥상에서 함께 드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햇빛이 너무 따가워요. 그래요. 그래. 나도 맨날 마당새가 돼가지고 새카매집니다. 어떻게 피부에 좋은 음식 있을까요? 예, 피부에 좋은 음식은 정말로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할 거는 녹차 방울토마토 샐러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피부 건강에 좋은 녹차 방울토마토 샐러드와 꽃송이 버섯탕 함께 만들어 보실까요? 잘 익었다. 제철을 맞아 빨갛게 잘 익은 방울토마토. 이쪽에 다 됐고 또 여기도 있고. 방울토마토에는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와 노화 방지에 좋은 베타카로틴 성분이 일반 토마토보다 더욱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먼저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매실액에 간장과 소금, 그리고 녹차가루를 넣어 소스를 만듭니다. 예쁘게 장식한 방울토마토 위에 소스를 끼얹고 땅콩가루로 장식해주면 피부 건강에 좋은 녹차 방울토마토 샐러드 완성! 자, 이번에는 꽃송이 버섯탕을 만들어 볼까요? 껍질을 벗긴 마와 꽃송이 버섯은 한 입 크기로 적당히 썰어줍니다. 그 다음 끓는 물에 연자와 꽃송이 버섯, 마, 대추를 함께 넣고 끓이다가 다시마 효소와 소금으로 간을 하면 여름철 피부 건강에 좋은 꽃송이 버섯탕 완성! 꽃송이 버섯하고 마하고 연자하고 이렇게 올리면은 이 피부의 트러블이라든가 피부의 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주는 최고의 보양식이에요. 고대부터 보면은 제비집이라고 들어봤죠. 옛날부터 황제들이 제비집하고 똑같은 음식이다. 그만큼 피부 노화라든가 피부 트러블을 없애는데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맛이 어떤가요? 맛 없습니다. 이거는 담백하고 깔끔한 맛으로 먹는 겁니다. 녹차 방울토마토 샐러드. 녹차는 다 알다시피 항암제로 피부제로의 최고고 방울토마토 역시 이 시절 먹으면 각종 항노화에 최고고 피부에도 최고입니다. 여러분도 여름철 피부 건강에 좋은 녹차 방울토마토 샐러드와 꽃송이 버섯탕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심심하지만 건강한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소개해드린 그 식재료 외에도 네. 또 피부에 좋은 식재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뭐 자료 화면 보시면서 네. 대표적인 네. 세 가지 음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1위는 토마토입니다. 아, 조금 전에 요리에도 들어갔던 예, 토마토. 맞습니다. 라이코펜이 네. 항산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해서 네.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포도, 특히 네. 이제 포도씨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이 역시 항산화 역할로 자외선 피부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파프리카입니다. 네. 파프리카는 이제 베타카로틴, 비타민 C 같은 것이 풍부해서 네. 이 역시 자외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으로 알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녹차라든지 예. 콩, 예. 당근, 와인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예. 음식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공통점들이 보이죠. 색깔이 뚜렷한 채소, 야채들입니다. 그러네요. 여름에는 컬러풀한 거 드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피부 질환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특히나 이 남성분들이 자외선 차단제 잘 안 바르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외출하실 때만이라도 실천을 해보시면 차근차근 이제 습관이 돼서 네. 앞으로는 좀 잘 바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에 한 2배 정도의 양을 사용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피부과 장민수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